오늘은 메디테라님을 모시고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테라님, 네. 강의하시죠? 네. 어디서? 지은쌤이랑요. 네. 우리 강의 언제죠? 2월 8일부터 여러분을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2월 8일. 접수는 1월 25일부터 한답니다. 유튜브 아래 하단에 제가 링크 주소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메디테라님 이력은 참 독특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책을 보면서도 보통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제목에 부동산 처방전처럼 우리가 지금 처방전을 많이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간호사 그리고 교사 지금 전업투자자시잖아요. 네네. 그리고 지금 다주택자시잖아요. 네네네. 지금 이 많은 규제 속에서도 투자를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아마 이런 처방전을 통해서 투자를 어디 해야 돼? 지금 할 수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계실 건데 네네네. 그러면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래요? 네네. 우선 방법론적인 것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제가 요새 수강생분들한테 가장 요새 많이 듣는 질문이 다주택자이신 테라님도 지금 투자하시나요? 이 질문 되게 많이 받거든요. 휴업 상태 아닌가요? 저 강의만 하고 투자는 안 하는 거 아니냐. 지금 네네네. 규제가 이렇게 심한데 다주택자 이렇게 심한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딱 까놓고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제 1월 달에 초에 가계약금을 넣고 어저께 2021년 1월에 네네. 그리고 19일 날 중도금을 넣었어요. 근데 그분이 급하시다 그래가지고 돈이 급하시다고 해서 가격을 조금 싸게 내놓으신 분이시긴 해서 중도금까지 넣어주는 걸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투자까지 저는 항상 1년 365일 투자해요, 항상. 그러면 포트폴리오 1년 거를 쭉 짜시는 거예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고 대신에 투자자들은 그렇잖아요. 돈이 있으면 이걸 그치. 가만 못 놓잖아요. 눈을 불켜가면서 그렇죠. 돈이 생겼다 그러면 이제 이걸 꽂을 때를 찾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요번에 이제 1월 달에도 하나 그렇게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나중에 지역은 알려주세요. 네, 지역은 나중에. 네네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이렇게 규제가 심하긴 하지만 규제만 심했지 오히려 상승장이라는 거예요. 맞아요. 지인의 데이터를 보면 시장 강도가 전국이 뻘겋습니다. 전국이 불장이에요. 그리고 사실 2015년부터 한 17, 18년 때까지가 대세 상승장이었다고 하는데 맞아. 그때 상승 기울기랑 지금이랑 비교하면 반도 안 돼요. 그렇죠. 더 훨씬 더 15년도에는 요 정도였다면 지금은 요 정도? 그러니까 지금이 훨씬 더 상승률이 좋고 더 대세 상승장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더 파이가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은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정말 상대적 발탁은 굉장히 큰 시기인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벼락거지라는 신조어도 나오면서 네네네. 사실 그런 부분이 되게 마음이 아픈데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규제가 심하다고 해서 투자를 못한다. 이거는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분들의 그런 규제로 통해서 내가 투자를 하면 꼭지 사는 거 아니야? 또는 규제가 심해서 나는 못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런 불안과 두려움을 결국엔 본인의 수익과 맞바꾸는 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 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라고 그쵸.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근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차피 모르시잖아요. 불인이시고 이제 그렇죠. 시작하시는 분 어차피 모르시는데 10개 모르나 15개 모르나 똑같거든요. 근데 리스크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멘토를 잘 만나서 그 리스크를 그렇죠. 컨트롤하면서 투자를 하면 안전한 투자는 계속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불안감을 이겨서 수익을 내가 가져올 거냐 아니면 그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수익을 포기할 거냐 그건 본인의 이제 선택에 따르신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안감은 지금 실질적으로 꼭지니까 하락을 할 거다는 그 불안감이 가장 큰 거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내가 1년 투자를 할 것 같아서 투자를 안 한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벼락거지 형태 상대가 박하다고 느낄 건데 그러면 그 두려움을 실제로 딛고라도 투자를 하는 게 맞다라는 말씀이신 그쵸. 거네요. 두려움을 딛고 방법을 찾아서 리스크를 해지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방법이라면 멘토가 통하든 됐든 안 그러면 공부를 하든 그 네네. 방법을 찾아라는 말씀이신 네, 거예요. 근데 독학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우리 강의로 그렇죠. 강의로 오시면 될 것 같고 사실 이번에 24번째인가 이제 27번째인가 이제 규제 몇 번째냐고 세기도 힘든데 그렇죠. 사실 그 규제가 발표될 때마다 가격이 올랐어요. 어떻게 보면. 맞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게 그 규제가 발표돼서 그때마다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기회가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뭐 하셨어요? 두려움에 떨어서 아무것도 안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두려움을 이기시고
투자를 하신 분들은 그 두려움의 대가로 수익을 받으신 거예요. 큰 수익을 얻었죠. 네네네. 그래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자기가 시작할 시간이 가장 빠른 시간이고 가장 좋은 시간이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같이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이 없지. 투자한 물건이 없진 않아요. 항상. 언제 어디서나. 본인만 모를 뿐이지. 그래서 오늘도 이제 지인쌤이 또 여러 가지 아까도 물어보실 걸 대충 봤는데 또 좋은 핫한 아이템을 또 물어보실 것 같더라고요. 공부하셔가지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들어갈게요. 지금이라도 그럼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한테 지금이라도 투자해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좀 심도 있게 말씀 좀 해주세요. 네네. 그래서 지금 사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는 분들 중에 가장 안타까운 사례가 본업을 정말 열심히 하고 맞아. 아이들 정말 열심히 키우고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다른 데 돌아보지 않고 그 일만 한 거죠. 그쵸. 근데 지나고 보니까 집이 이만큼 오른 거야. 나만 빼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가 열심히 일한 게 그동안 헛짓거리를 한 건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상대적 박탈감이 심해진 것 같아요. 부동산 블루라는 말이 우울증. 네, 그 그쵸, 얘기도 그쵸. 나오고 있고 그 부부간의 갈등도 굉장히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니까 생각이 나는 게 전에 이제 상담해드렸던 분이 한 분 계셨어요. 이제 40대 여자분이셨는데 그때 파리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2017년 파리 대책이죠. 17년 파리 대책. 이제 파리 대책이 발표되고 나서 정부가 이제 집값 떨어질 거다. 집 집 팔아라 사지 마라. 하니까. 근데 영등포에 내 집 하나 갖고 계신 40대 분이셨거든요. 근데 타셨네. 근데 정부가 집값 떨어질 거다 그러니까 우리 집 재산은 이 집 하나인데 집값 떨어지면 어떡하냐 싶어서 어떡해. 남편을 설득해서 팔은 거예요. 그러는데 그의 말에 2억이 어떡해. 올랐잖아요. 2억 3억이 올랐거든요. 그때 팔아서 이제 12월 달이 됐을 때 영등포가 대체적으로 2, 3억 정도가 다 올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그때 7억 했던 게 지금 한 14억 하죠. 근데 그때 상담 오셨던 분이 자기가 화병이 나서 밤에 벌떡벌떡 일어난다. 그러면서 그때 눈물을 흘리고 가셨던 분이 생각이 나요. 근데 저도 주변에 보면 지금 이제 부동산에 관심 있으신 분이셨어요. 근데 계속 앞뒤를 잰 거죠. 이거 조까 저거 조까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못 사셨어요. 못 사시고 본인의 실제 실거주인데 집을 보지 않고 막 급하게 질러서 사셨던 분이 있으셨거든요. 근데 그분 같은 경우도 우울증이 있으셔가지고 한 3개월 정도 병원 신세를 좀 지셨다고 그러더라고. 이렇듯이 부동산을 뭐 제대로 모르고 조금만 아시는 분들, 이런 분들 주변에 보니까 이런 우울증들 겪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가들의 좀 도움도 받으시고 안 그러면 이런 이제 데이터에 대한 도움, 안 그러면 이런 영상들 도움들 좀 받으시면 좋지 않겠나 좀 생각이 들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특히 내 집 마련 지금 하시는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제일 급한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그쵸. 그분들한테 조언을 드리는 게 제가 수강생들한테 이건 꼭 말씀드려요. 이렇게 내 집 마련하면 망한다. 3가지. 네. 첫 번째, 본인이 아는 지역 안에서만 집을 찾으세요. 본인이 서울 살았다. 그럼 괜찮아요. 서울 좋았으니까. 근데 본인이 지방 살았다. 지방만 봐요. 본인이 아는 지역, 본인 살던 집에서 그냥 그 집을 전세 살다가 집을 사거나 아니면 옆에 아니면 우리 아이 학교 보낼 거기에서만 딱 하거든요. 근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좋고 내가 이제 내 집을 했을 때 통학이 가능하고 일자리 왔다 갔다가 가능하고 그런 편의성이 괜찮은 지역 안에서 가장 괜찮은 베스트를 골라야 되는데 그냥 내가 아는 거 하나 띡 하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다. 그래서 그걸 피해야 된다. 두 번째,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팔 때. 제가 어떤 분을 봤냐면 2007년 말에 본인이 직장 이전을 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하는 데 가서 집을 사신 거죠. 거기가 지방인가요? 네네. 지방이었는데 그래도 그 완전 지방 쪽은 아니어서 중부권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2007년도 말에 집을 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가 리먼 사태가 터질 때였잖아요. 맞아. 네네. 그러고서 집을 사자마자 집값이 떨어지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가족들이 너 때문에 괜히 집 사가지고 자산만 떨어지고 원망만 해서 들었겠네. 네, 그래서 한 4년을 버티다가 더 이상은 원망을 못 듣겠다 싶어서 2012년에 팔았어요. 어떡해.
어때요? 팔자마자 이제 집값이 오르죠. 13년도부터 움직였죠. 네네. 그러니까 본인의 필요에 의해서 사고 파는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을 보고 사고 팔았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사고 판 사람은 진짜 부동산 신이 와도 내가 구해주지 못한다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부동산 지인의 시장 강도만 봤더라도 그런 그러니까 이게 데이터를 못 보면 현장에 가서라도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를 봤었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노력을 안 한 거죠. 그래서 그 시기를 놓쳐서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시기를 안 보고 흐름을 안 보고 필요에 의해서만 사고 팔면 패망한다. 세 번째는 본인이 가진 돈 안에서만 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활용하지 않는다라는 거네. 네네. 그리고 특히나 요새는 저금리잖아요. 솔직히 뭐 마트 한번 홈플러스 한번 안 가면 10만 원, 15만 원씩은 아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뭐 1억 대출 받아도 요새는 한 달이면 보통 2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3억의 집을 살고 있었다. 그러면 1억 정도는 대출 받아도 한 달에 뭐 20만 원 대출을 내는 거야. 부담이 크지 않으니까 4억까지는 집을 보는 거예요. 왜냐면 똑같은 집의 베스트 집을 골라도 3억짜리의 베스트 집과 4억짜리의 베스트 집은 상승률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보다 훨씬 수익을 많이 가져올 거 정도는 도전을 해보는 거죠. 그렇게 해서 본인이 좋은 집을 가지셔야지 돈이 없을수록 가난할수록 더 그걸 노력하셔야지 본인이 수익을 얻고 자산을 늘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 집 마련하실 때 꼭 챙기셔가지고 다음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시지 않게 세 가지 꼭 네네. 지키십시오. 첫 챙기시기 번째, 바랍니다. 내 집안만 보지 말고 옆집도 보고 뒷집도 보고 저 집도 보라. 네. 그리고 두 번째, 사고 파는 시기를 데이터를 아니더라도 옆집 중개사님한테 꼭 물어보고 앞집 중개사님도 물어보고 시기를 선택하라. 그리고 조금의 레버리지를 통해서 내가 20평 살면 30평 그리고 A 지역보다 좀 더 상급지인 B 지역을 공략하라. 요 세 가지 꼭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